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으로만 그려봐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일 텐데요.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고 그가 북한을 향해 군사적 옵션을 실제로 꺼내든다면 우리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자극적인 가정을 넘어 많은 국제안보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분석하고 대비하는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불편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의 안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지 가장 냉철하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직결된 이야기이니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상상 속의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늘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강경한 면모를 보여왔었죠. 화염과 분노, 같은 표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의 재집권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더욱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선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선제타격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거론되던 시절도 있었고요. 만약 실제로 군사적 행동이 개시된다면 그 시작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발악이라 여기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대응은 아마도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수많은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간 지하 갱도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화력이 일제히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쏟아진다면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백악관의 긴박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전황을 보고받으며 숨막히는 결정들이 오갈 테고요. 동시에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부터 중장거리, 심지어 대륙간탄도 미사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이죠. 이 미사일들이 어디를 향할지,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수 있겠죠. 대피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안전한 곳을 찾으려 할 테고요. 전쟁 발발 직전의 국경선은 삼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일 겁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포격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는 순간 우리 군과 연합군의 대응 또한 피할 수 없게 되면서 한반도는 삽시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지적인 충돌을 넘어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초기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충격을 안겨줍니다. 상상만으로도 압도되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초기 대응은 단순히 반격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도화선이 될 테니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초기 군사적 충돌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마치 폭풍 속의 작은 배처럼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북한의 심장부를 강타하며 본격화되는 순간 북한 내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혼란과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가장 먼저 북한 체제의 핵심인 최고 지도부가 무력화되거나 외부와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국가 시스템의 중추가 와해되면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권력 공백은 곧 내부의 격렬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여러 세력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권력을 차지하려 들 테죠. 군부 내 파벌들은 물론이고 지역 기반의 반대 세력들, 심지어는 외부의 지원을 받는 비밀 조직들까지 각자의 이권을 위해 피 튀기는 암투를 벌일지도 모릅니다. 평양의 심장부에서는 누가 다음 권력의 주인이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겠죠. 중앙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면 북한군은 더 이상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지 못하고 각 부대는 고립된 섬처럼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아예 지휘 체계가 붕괴되어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망이 끊기고 명령체계가 무너지면서 전장은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될 테고 마치 실타래가 엉키듯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러한 혼란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의 보호라는 명분 아래 억압되어 있던 통제가 사라지면서 사회 전체는 극심한 혼란과 무법천지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치안은 붕괴되며 생존을 위한 약탈과 폭력이 만연해질 수도 있겠죠. 도시 곳곳에서는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가득할 겁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물론 내부 통신망마저 끊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될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정보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생존만을 갈구하게 될 테죠. 휴대전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그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겁니다. 장기화되는 군사행동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번질 테고요. 식량과 식수, 의약품 등의 필수품이 바닥나고 의료 시스템은 기능을 상실하겠죠. 부상자와 난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들을 돌볼 여력은 전혀 없을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적인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테죠. 살기 위한 몸부림은 결국 대규모 피난 행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혹은 다른 국경을 향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국경지대는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엄청난 부담과 함께 새로운 인도주의적 난제를 안겨줄 수 있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겁니다. 어쩌면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은밀히 움직이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지원을 등에 업거나 혹은 내부의 불만을 규합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겠죠. 평양의 권력 다툼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들이 포착될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겁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될 테니까요. 이처럼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의 서막이 드리워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군사적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 타격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멈춰 서는 마비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수도 서울과 주변 지역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놓여 있고 실제로 포격이 개시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한순간에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로는 피난 차량으로 가득 메워지고 병원과 구호시설은 밀려드는 부상자와 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줄 거예요. 경제는 뿌리째 흔들릴 테죠.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기업들은 생산을 멈추고 외국인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국가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재앙이 우리를 덮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우리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밀려드는 북한 난민들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인도주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고 이는 복잡한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은 한반도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경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북한 내 특정 세력을 지원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자국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친중 정권을 세우려 할 수도 있겠죠. 러시아 역시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테고요.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려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겁니다. 이처럼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며 한반도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변모할지도 모릅니다. 국제안보 질서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고 기존의 동맹 관계는 시험대에 오르거나 재편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서 자칫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난민 문제, 그리고 경제적 혼란 속에서 국제적 지원은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폭풍 후 속 작은 배처럼 거대한 국제정세의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파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주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어쩌면 너무나도 명확한 것 아닐까요? 군사적 행동이라는 선택지가 불러올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상상조차 힘든 재앙으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무력 충돌은 그 어떤 예상 범위도 뛰어넘는 인간적 참사로 기록될 테죠. 이는 단순히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인명 피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영혼에는 깊은 트라우마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겠죠. 아이들의 눈빛에서 희망은 사라지고 다음 세대의 삶은 파괴된 환경과 무너진 사회 속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은 가능할지 몰라도 파괴된 공동체의 신뢰와 상실된 희망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흔으로 남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커다란 비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북한 내부의 혼란과 체제 변동,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개입, 그리고 대한민국이 겪게 될 경제적 마비와 대규모 인명피해, 국제적 고립까지 모든 관점을 종합해볼 때 군사적 해결책은 그야말로 승자 없는 전쟁을 의미할 뿐입니다. 어느 한쪽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승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무색하게 할 정도로 참혹할 겁니다. 마치 거대한 산사태처럼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듯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역시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국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비극감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깨닫게 되죠. 평화는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꿈꾸고 번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희망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죠. 과연 우리는 이 모든 파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을 넘어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숙제와도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저 만약에라는 가정 속 섬뜩한 상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한반도의 평화는 마치 유리 공예품처럼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며 그렇기에 더욱 소중히 지켜내야 할 우리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시나리오를 단순히 외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석하고 고민하며 대비해야만 하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이는 단순히 정부나 전문가들의 몫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군사적 옵션이 아닌 외교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궁극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더디고 답답하며 때로는 좌절감을 안겨줄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책임감이죠.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 아닌 평화의 씨앗이 움트는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거의 노력과 실패, 그리고 미래의 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